에스콰이어 5회는 예술 작품을 진위 논쟁을 통해 법률의 냉정한 시선과 인간의 따뜻한 공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면서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로펌 내부의 권력 구도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사건은 짝퉁 그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3억 원짜리 그림 피에스타를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다른 친구가 자신의 집 안방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다며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기의 조건은 가짜를 가진 사람이 목에 짝퉁이라는 문신을 새기는 끔찍한 것이었죠. 이 그림의 진짜 작가를 가려내기 위해 두 명의 작가가 나섰는데 한 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 아티스트 류감모였고 다른 한 명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문정의 작가였습니다. 류감모는 거대 로펌 리엔서를 선임했고 강효민의 엄니가 친구 문정혜를 위해 효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효민은 처음에는 문정혜의 그림 놀이동산이 류감모의 유명세를 모방한 짝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진실을 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효민은 눈을 뜨고 문정혜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놀이동산 그림은 벼룩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린 곳이었고 피에스타는 3억 원짜리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효민은 류감모 작가가 피에스타를 그리기 전과 후의 그림 기법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류감모가 따로 개연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다고 유창하게 답하자 효민은 문정혜의 기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정희는 더듬거리며 그냥 그렸다고 답했고 그림을 그린 의도를 묻는 말에도 모른다고 대답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급기야 잘못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문정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효민에게 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리엔서는 문정혜의 지적장애를 약점으로 삼아 그녀를 증언대에 세웠고 아이를 혼내듯 몰아붙이며 미술학원에서 류감모의 그림을 따라 그린 스케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효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정혜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려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놀이동산 그림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림 속의 아버지 얼굴을 숨겨놓았다는 정혜의 고백에 효민은 재판장에 불을 끄고 플래시로 그림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 얼굴이 드러났고 놀랍게도 류감모의 피에스타에도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문정희는 지적장애를 알았지만 페트라크로멧이라는 빛을 인식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류감모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모방했던 것입니다. 재판을 멋지게 이긴 효민은 재판장을 나서다 키링을 떨어뜨렸고 윤석훈이 그것을 주워주며 잘했습니다, 변호사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효민은 그 한마디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효민은 언니에게 문정혜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고 서로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윤석훈은 만삭이 든 전철을 만나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전철은 그가 아닌 정원준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며 30대가 넘어가면서 아이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아내와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했던 윤석훈에게 이 대화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5회의 마지막에는 율림로펌의 고승철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로 권나연이 등장했습니다. 윤석훈의 사수이자 멘토였던 그녀는 탁월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내 정치에 밀려났었지만 화려하게 복귀하며 로펌 내부의 새로운 권력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에스콰이어는 법정 드라마의 외투를 두른 채 실상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의 치유 과정을 그려내는 서사시입니다. 모든 법률 사건은 그저 차가운 거울일 뿐 그 안에 비친 주인공들의 아픈 과거야말로 이 드라마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죠. 윤석훈의 냉철하고 비정한 전략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 없이 살자는 약속을 깨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전처에게 배신당한 그의 과거가 낳은 독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최철민 같은 인물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상실감과 분노를 투영하고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처절한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라는 그의 신념이 굳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효민은 어린 시절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압박감으로 인해 시민성 난독증을 겪었고 정성껏 돌보던 나비고치를 너무 일찍 터뜨려 나비를 죽게 했던 기억에 갇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녀를 옳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차가운 진실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두 주인공의 상반된 정의관은 그들의 아픈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율림 로펌이라는 공간 역시 단순한 일터가 아닌 고승철 대표의 은퇴와 고태섭의 야심, 그리고 윤석훈의 멘토였던 권나연의 화려한 복귀가 얽히는 거대한 권력 암투의 장이 됩니다. 이 복잡한 정치 싸움은 외부의 갈등인 한성찬의 처절한 복수와 맞물려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은 결국 윤석훈과 강효민 사이의 묘한 감정선을 발전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윤석훈의 인간적인 면모에 얼굴이 빨개지는 효민의 모습과 그런 효민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윤석훈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과정은 이 드라마의 가장 아름다운 복선이죠. 에스콰이어는 이처럼 법률이라는 뼈대 위에 복수, 배신, 치유, 그리고 로맨스라는 살을 덧붙여 단순한 줄거리 이상의 깊은 인물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에스콰이어 5회 마지막은 권나연의 화려한 복귀로 끝이 났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6회 예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회는 아마 권나연의 복귀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녀는 윤석훈의 사수이자 멘토였던 만큼 율림 로펌 내부 권력 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섭과 고 대표가 주도하던 권력 싸움이 순식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권나연은 탁월한 실력으로 윤석훈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또 다른 야심을 드러내며 윤석훈과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로펌을 이끌어갈지가 6회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5회에서 만삭이 든 전철을 본 윤석훈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이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은 6회에서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아픔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가 맡은 사건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선이 어떻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떡밥이 될 것 같아요. 윤석훈에게 변호사라는 칭찬을 들은 효민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붉혔죠. 6회에서는 효민이 윤석훈을 향할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윤석훈의 아픔을 보듬어주려 노력할 것이고 윤석훈 역시 그런 효민의 순수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한성찬의 복수, 로펌의 새로운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